보신 것처럼 포스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유급 휴직도 시행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우선 포스코 감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는 철강 업황이 악화되면서 어제부터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일부 생산 설비를 가동 중단했습니다. 가동 중단으로 유류 인력이 발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급 휴업도 하게 됐는데요. 앞서 현대제철도 이번 달 초 당진제철소 전기료 열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협력사의 도미노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윤성훈 기자 리포트에 있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원인이 뭘로 정확히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주된 원인은 전방 산업인 자동차의 수출 부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철강제 생산량의 30%를 소비하는 최대 수요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완성차 업체만 보더라도 올 들어 지난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 타격이 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 2분기 세계 자동차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코로나19 2차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요? 네, 지난해보다 5개당 상승하며 23위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매년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등으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순위가 상승하며 종합순위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순위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체적인 순위는 올랐다는 건데 항목별로 봤을 때 하락한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재정과 고용 그리고 조세 정책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고용 증가율은 55위에서 33위로 뛰었지만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내려갔고요. 전체 고용에서 공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국가 경쟁력의 감점 요소인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9.1%로 지난해 대비 0.1%포인트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에서는 재정 수지가 3위에서 13위로 정부 부채 증가율은 40위에서 54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